KKMD 563화 미 CNN 번역 발상의 전환 중국 해군의 양적 팽창을 따라잡고 싶은가 미 해군 대한민국 세종대왕급에 주목하라. 먼저 오늘 번역할 CNN 기사의 소제목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들은 세계 최강의 전투함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은 미국에서 만든 것들이 아니다. 2. 세계적 명성을 떨치고 있는 중국 05호형 구축함의 도전. 3. 우수한 스펙, 저렴한 비용. 4. 아시아의 비밀 무기. 5.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6. 결코 쉽지 않은 결정. 소제목만으로도 오늘 소개할 CNN 기사의 흐름이 짐작되시나요?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양적으로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는 중국 해군을 따라잡기 위해 대한민국과 일본의 전투함들을 도입하거나 미국이 설계한 전투함들을 대신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좋은 예로 언급되는 대한민국의 전투함이 바로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며 일본에서는 마야급 이지스 구축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세종대왕급과 마야급은 모두 미국의 DDG-51 알레이버크급의 설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세 구축함 모두 이지스 통합 전투체계를 탑재하고 있으며 SM 시리즈 미사일을 운용하는 마크 41 수직 발사대도 공통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 나라 모두 세계 정상급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죠. 중국의 조선소들이 질보다는 양과 가격 경쟁력에 초점을 맞춰 대량 생산해낸 결과 어느새 중국 해군이 미 해군보다 더 많은 숫자의 전투함들을 보유하게 된 것도 문제지만 05호형 구축함으로 대표되는 신형 전투함들의 성능이 예사롭지 않다는데 미국은 더 큰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은 중국의 신형 전투함들을 압도할 수 있는 성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신속, 저렴하게 건조할 수 있는 전투함들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전투함들이 바로 대한민국 세종대왕급과 일본의 마야급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함께 기사를 읽어 나가다 보면 눈치채시겠지만 해외 전문가들 중에는 대한민국 세종대왕급보다 일본 마야급을 더 높게 쳐주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전투함들은 센서의 정밀함과 데이터 링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직도입해 마야급에 이식한 해군 대공통합 화력 통제 니프카 같은 시스템도 있지만 일본이 자체적으로 개발해 모가미급에 탑재시킨 합동 교전 체계 FC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차세대 다목적 호위함 모가미급은 주니지스급 성능을 지니게 되어 호위함임에도 불구하고 광역 합동 방공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마야급에 대응되는 세종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모가미급에 대응되는 FFX 배치 3 충남급 호위함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 나가야 할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사 번역 중에 역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2023년 6월 3일 미국 CNN이 게재한 기사 These may be the world's best warships and they are not American 을 번역해보고 대한민국의 자랑 세종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FFX 배치 3 충남급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강점들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점점 더 미 해군 사령관들의 골치를 아프게 만드는 문제 하나가 있다. 바로 나날이 늘어만 가는 중국 해군 전투함들의 숫자를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다. 최근 미 해군 수뇌부가 현재 미국 조선소들의 생산 능력으로는 중국 전투함 건조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해군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 해군 전투함에 대한 숫자적 우세도 확대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전투함 한 척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면 중국은 세 척의 전투함을 건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 해군의 양적 팽창 문제는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 주변에서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는 중국의 태도와 더불어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 지역 고위급 군인사들과 만나고 있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마음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걱정거리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주말 개최되는 샹그릴라 대화에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중국의 리샹푸 국방부 장관을 만나게 하여 사안을 논의해보자는 미국의 제안을 중국이 이런 지하에 거부함에 따라 이 문제들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은 미국이 고정관념을 깨고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 하나인 중국 함대의 수적인 우위에 대한 해결책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미국 정부가 중국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바로 최고의 성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비용은 저렴한 해군 하드웨어를 생산 및 운용하고 있는 나라들, 이를테면 대한민국과 일본을 강력한 동맹국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건조한 전투함을 구입하거나 미국이 설계한 전투함을 이들 나라의 조선소에서 건조하여 가져온다면 중국 전투함들과의 수적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호주에 있는 USSC 연구원 블레이커 허징건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전투함들이 중국의 전투함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하와이에 있는 미국 태평양 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책임자였던 칼 슈스터는 일본의 전투함 설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말한다. 대한민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렇다면 중국 전투함 숫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이들 나라들과 협력하면 간단한 일이 아닌가. 문제는 현재 미국법이 기술 유출 등에 대한 보안상 우려와 자국의 조선 사업을 보호하려는 욕구 때문에 해외에서 전투함을 구입하거나 건조하도록 아웃소싱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다. 심지어 아주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 슈스터와 허징거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중국과의 해상 전투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을 손봐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고 말한다. 세계적 명성을 떨치고 있는 중국 055형 구축함의 도전. 미 국방부는 중국 해군이 현재 약 340척의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300척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향후 2년 안에 전투함 숫자를 400척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2045년이 되어도 미 해군 함대는 350척의 전투함 보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우려는 중국 해군이 양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데 그치지 않는다.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양산해내고 있는 전투함들 중 일부는 명백하게 미국의 전투함들을 압도하는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 최상위급 전투함들 중 하나로 손꼽고 있는 중국의 차세대 구축함 055형을 예로 들어보자. 일반적인 구축함보다 훨씬 더 무거운 만재 배수량 12,000톤에서 13,000톤 사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055형은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타이칸데로가급 순양함에 맞먹는 덩치를 자랑하며 무서운 화력도 보유하고 있다. 055형은 함대공 미사일과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 시스템 112셀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미 해군의 최신 구축함 알레이버크급이 보유하고 있는 수직 발사대 96셀보다 16셀 더 많은 숫자다. 055형은 또한 정교한 통신 및 대잠 무기 시스템을 자랑한다. 그리고 중국은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것들을 양산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에 055형을 건조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 8번 함인 쉔양을 취역시켰다. 하지만 주말트급 구축함을 건조하고 있던 미국의 작업 속도는 너무나도 느렸다. 그 결과 055형보다 5년 먼저 건조를 시작한 주말트급이지만 현재 실전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은 단 2척뿐이다. 그러나 서방 군사 전문가들 중 일부는 대한민국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중국 055형과 대등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한다. 만재 배수량 10,000톤에서 12,000톤에 달하는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중국의 055형에 비해 다소 작지만
함대공 대잠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대를 무려 128셀이나 보유하고 있어 화력에서 055형보다 앞선다. 각각 9억 2,500만 달러, 현재 환율로 1조 2천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 세 척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자랑거리이다. 대한민국 국방홍보원은 세종대왕급 한 척만 있으면 대공, 대함, 대잠, 대지를 포함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로부터의 방어도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세종대왕급 배치 2, 즉 정조대왕급부터는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BMD를 보유하고 있지만 세종대왕급 배치 1은 아직 BMD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해군은 추후 개량 사업을 통해 세종대왕급 배치 1에도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퇴역했지만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초대 함장을 역임했던 김덕기 전 해군 준장은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중국 055형에 필적하는 수준이 아닌 그 이상의 전투 능력을 지녔다고 말한다. 현재 한국군사학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전투함의 질보다는 수량과 가격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수한 스펙, 저렴한 비용. 알레시오 파탈라노 런던 킹스 칼리지 전쟁 전략학부 교수는 일본 역시 세계적 수준의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탈라노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일본이 최근에 진수한 최신의 구축함 마야급은 대탄도미사일과 대잠미사일을 모두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대 96셀로 무장되어 있는데 각종 센서와 시스템들의 품질은 이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일본 마야급 구축함은 지구 대기권 밖을 이동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격파하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마야급에 탑재된 96셀의 수직발사대는 미국의 최신의 구축함 알레이 버크급과 같은 숫자이지만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알레이 버크급을 건조하는 데 22억 달러, 현재 환율로 2조 9천억의 비용이 들었지만 마야급의 건조 비용은 12억 달러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일본 마야급은 양과 질 모두에서 우수하다. 우수한 스펙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건조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며 빠른 속도로 생산될 수 있다. 이 부분 CNN의 언급은 제가 조사한 자료와 약간 다릅니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영문 매체 더 디플로맷은 2019년 7월 17일 마야급을 건조하는 데 16억 달러, 한화 2조 1천억이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12억 달러와 16억 달러는 제법 차이가 크죠. 가격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정리해보면 세종대왕급 건조비는 9억 2천만 달러, 한화 1조 2천억 정도이고 2022년 11월 17일 아주경제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정조대왕급의 건조비용은 1조 3천억 정도입니다. 따라서 알레이버크급이 2조 9천억, 마야급 2조 1천억, 그리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정조대왕급의 가격이 1조 3천억입니다. 정조대왕급 건조비용은 알레이버크급의 44% 정도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단, 이미 언급했듯이 알레이버크급과 마야급은 데이터링크를 통한 합동교전 CC 능력을 갖추고 있어 E2D 공중 조기경보기와 연계하여 해군 대공통합 화력통제 리프카를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조대왕급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탈라노 교수의 설명은 계속 이어진다. 중국 조선업계가 놀라운 대량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면 일본 조선업계는 대부분의 해군 강국들보다 더 큰 규모로 적절한 품질의 전투함들을 약속한 기간 안에 생산해서 시간 낭비 없이 취역시킨다는 점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전투함 건조 철학에 있어서 일본 조선업계가 지니고 있는 균형 감각과 경험은 가히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본 조선업계의 능력은 마야급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새롭게 취역시킨 모가미급 호위함을 예로 들어보자. 레이더 반사파를 저감시키는 스텔시한 설계와 빠른 속도를 갖춘 5,500톤급 전투함 모가미는 함대공 미사일과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대 16셀을 탑재하고 있다. 단 90명의 승무원으로 운용되는 모가미급에는 3억 7,200만 달러, 현재 환율로 4,800억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을 뿐이다.
개인적인 분석으로 일본 모가미급은 향후 동남아시아 시장을 두고 대한민국 전투함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KMD 361화 호세 리잘급에 이어 HDC 3100 기반 초계함 추가 수출로 필리핀 해군 전력 건설을 돕고 있는 현대중공업 편에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되실 텐데요. 필리핀에 수출된 초계함은 현대중공업 HDC 3100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3100이라는 숫자는 배수량을 뜻하는데요. 5500톤인 모가미급보다 한 체급 낮은 전투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CNN은 일본 모가미급의 가격을 4,800억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이는 수직발사대 VLS가 탑재되기 이전 가격이며 VLS가 탑재된 현재 가격은 5,400억 이상입니다. 그에 반해 2019년 8월 2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모가미급과 똑같이 VLS 16셀을 탑재한 현대중공업 HDC 3100 기반 초계함의 가격은 3,500억 정도입니다. 모가미급보다 한 체급 작고 2,000억 정도 저렴하지만 비슷한 화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필리핀처럼 예산이 부족한 나라들에게는 안성맞춤인 전투함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모가미급에는 일본판 합동교전체계 CEC라고 할 수 있는 FC 네트워크와 03식 지대공 미사일을 개량한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어 주니지스급 광역 합동 방공 능력이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주니지스급이라고 불리는 FFX 배치 3 충남급 전투함이 앞으로 모가미급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합동교전체계 CEC와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능히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 해군이 개발 중인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1번함은 3배 더 많은 비용과 2배 더 많은 승무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컨스텔레이션급이 모가미급보다 2배나 많은 수직발사대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미 해군이 새로운 인력 보충에 애를 먹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이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이다. 미 해군 참모차장은 올해 목표로 세웠던 신규 수병 6,000명 모집 계획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국 시스템의 불투명성 때문에 055형과 건조비를 비교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지만 055형 구축함 건조비 추정치는 각각 9억 2,500만 달러, 한화 1조 2천억에서 26억 달러, 한화 3조 4천억 사이이다. 쉽게 말하면 중국 055형 건조 비용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건조비와 비슷하거나 알레이 버크급보다 조금 더 비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소제목 4. 아시아의 비밀무기 5.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6. 결코 쉽지 않은 결정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